안녕하세요. 차플레이입니다. 보고 싶으신 차량 있으시면 아래 글을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적합한 차량 있으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형 에쿠스 모델 중에서 좋은 매물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검색은 수원 전체 매물에서 검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에쿠스 신형 모델을 사고 여부와 주행거리 상관없이 차량을 검색을 하면 수원에는 총 260대 정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시세를 확인해 보면 제일 저렴한 금액대는 480만 원대부터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480만 원짜리 500만 원대 이런 차량들을 보시면 주행거리가 34만 킬로, 28만 킬로, 31만 킬로, 40만 킬로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앞전에 제네시스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가인 차량들이 주행거리가 많은 걸 잘못하시면 고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주행거리가 이렇게 많은 거는 아무리 저렴하시더라도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좀 고장이나 이런 거를 좀 없는 차량으로 추천을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연식이 좀 되더라도 주행거리가 10만 킬로 미만대인 차량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킬로 미만대의 무사고 차량으로 검색을 해보면 수원에는 총 19대 정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보시면 999만원, 주행거리는 98,000km, 연식은 10년형의 2009년 9월 등록, 그리고 380 럭셔리 모델 은색이신데요. 먼저 금액대가 저렴하니까 사고 여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사고 여부 보시면 98,000km에 이 차량은 렌트력이 있는 차량이네요. 그리고 앞에 3박자로 골교까지 먹고 이런 사고는 없지만 그래도 앞쪽으로 사고가 좀 있는 차량이네요. 렌트력 있고 이제 사고가 좀 있기 때문에 저렴해도 이런 차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1020만원에 76,000km. 연식이 짧은데 좀 프라임 등급, 등급이 좀 떨어져서 가격이 낮은지 이 차량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사고 여부부터 보시면 76,000km에 이 차량은 렌트력 없고요. 근데 이것도 사고 차량이네요. 무사고로 검색을 해도 이렇게 사고차를 왜 이렇게 올리는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차를 보시면 1140만원에 78,000km, 연식은 9년 11월에 10년 모델, 럭셔리 모델이시고요. 이 차량도 사고부터 보시면 주행거리는 78,000km, 렌트력은 없고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앞에 지지판넬하고 휀다, 문자 이런 사고가 또 있네요. 이 차량도 좀 고급차니까 이런 사고차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010년식에 1230, 99,000km, 포레스트 등급에 이제 DIS까지 들어가 있는 좀 옵션이 좀 좋은 차량인데요. 위에 보셨던 차량하고 주행거리가 살짝 많긴 하지만 가격 차이가 등급으로 따졌을 때는 가격이 많이 높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차량도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고를 보시면 99,000km, 렌트력 없고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앞에 3박자 이런 사고 있으시고요. 오일 누수는 없고, 근데 보시면 여기 이제 점검자 특이사항에 이 사이드 멤버 부분 판금 엄연히 따지시면 이 차는 골격적인 사고가 있는 차량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차량도 그냥 과감하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011년 4월에 12년식, 그리고 8만 킬로에 1299만원, 색깔은 은색이시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12년형 모델부터 에쿠스도 마찬가지로 GDI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미션도 또한 바뀌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이를 정확히 보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신형 엔진에 신형 미션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했을 때는 색깔이 다소 은색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차량도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사고부터 보시면 79,000km, 연식 대비했을 때는 주행거리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렌트력이나 이런 거 없고 그냥 휀다 문짝 2개 이렇게 쭉 기스나시면 좀 사고가 큰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밑에 사이드 스텝 쪽이나 이 필러 쪽까지 다치지 않으면 문짝이나 이런 휀다 같은 경우는 껍데기 부분에 큰 사고는 아니시기 때문에 연식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일 누수 같은 거 전혀 없고, 그리고 점검자 특이사항에서도 아마 휀다 문짝 교환 있을 때 보험 처리 이력은 있으신 것 같아요. 사고로는 연식 대비했을 때 단순 교체 그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같고요. 내부 상황 보시면 뭐 기본 내비게이션에 스마트키 있고,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시트나 이런 상태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라든지 후방 카메라, 워낙에 에코스는 기본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등급이 럭셔리 모델만 보셔도 운전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시트라든지 스마트키, 보시는 것처럼 엔진이 12년형 모델부터 이렇게 GDI 엔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형 에코스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엔진이 신형이냐 미션이 신형이냐 이런 부분을 따지시고 시세를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금액 대비했을 때 엔진이 신형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1370만원에 79,000km. 요거는 그냥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460 모델이시거든요. 배기량이 높아지신 모델이신데 GDI 엔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460을 또 찾는 분들이 있고, 460 같은 경우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내용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고 여부부터 다시 한번 보실 건데요. 78,000km에 렌트 이력 같은 거 없고요. 그리고 횡다 문자 그런 단순 교체는 있긴 하시네요. 그래도 골격적인 사고는 없기 때문에 차 상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오일 유수 같은 거 없으시고, 그리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전혀 없으시고요. 460 모델이시라 이제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부 보시면 주행거리가 연식 대비했을 때 좀 짧기 때문에 이런 시트나 이런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시고요. 그리고 썬루프라든지 이런 옵션도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렇게 천장 보시면 재질 자체도 틀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워낙에 460은 신차가가 높기 때문에 옵션 자체가 이제 많이 틀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본 DIS부터 앞에 전후방 카메라라든지 다양한 옵션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460을 찾는 분이라면 가격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 짧으시고 사고나 이런 거 크게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도 460 모델 중에서는 좋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460 매물이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460 매물이 주행거리 10만 km 미만 때는 차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있다라고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1380만원에 98,000km, 모델이 12년식.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앞에 보셨던 11년 4월에 12년 연식이 조금 더 좋아지긴 하는데 같은 색상의 은색 계열이시고 오히려 주행거리가 10,000km 정도 더 늘어나시거든요. 금액은 한 8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연식은 좋긴 하시지만 같은 등급의 색깔도 비슷하시고 어차피 마찬가지로 10년 된 차량이기 때문에 굳이 금액을 이렇게 더 주고 주행거리 많은 걸 살 필요성이 있나. 차라리 이거 보실 바에는 앞에 보셨던 1299만원짜리 이 차량이 더 나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보시면 1390만원. 주행거리는 상당히 좋네요. 근데 이거는 엔진이 예전 모델입니다. GDI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상당히 좋아지긴 하는데 굳이 색깔이 검정색이라고 해서 이제 예전 모델의 차를 가격을 더 주고 사실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100만원 정도 더 투자를 하셔서 아래 걸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밑에 내용 이제 1499만원에 48,000km. 주행거리 상당히 짧네요. 그리고 11년 9월에 12년 이제 신형 엔진에 8단 미션 들어간 거고요. 등급은 프라임으로 등급은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요. 이게 아마 프라임이 연식이 바뀌면서 이제 럭셔리에서 이제 프라임으로 이제 등급 이름만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고 여부부터 보시면 주행거리 47,745km. 주행거리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렌트 이력 같은 거 없고요. 횡다 문자 그냥 단순 교체만 있고 골격적으로 사고는 없으시고요. 당연히 주행거리가 워낙 짧으니까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점검자 특이사항도 전혀 없네요. 실내를 한번 보시면 기본적인 럭셔리 등급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스마트키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후방 카메라라든지 메모리 시트, 워낙에 에코스는 등급이 높기 때문에 통풍 시트라든지 기본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GDI 엔진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이따가 13년식 14년식으로 넘어갈 건데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이 기아봉이 연식이 조금 더 올라가시거나 그러시면 바뀌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1500선 앞전에 이제 제네시스 380 설명드렸을 때
한 1500선 정도 되면 차라리 신형 에쿠스를 보시는 게 낫다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진이 신형 엔진에 8단 미션 들어가고 1500선 정도 가까이 오시면 이렇게 주행거리 더 짧으시고 색상도 검정색에 차라리 신형 에쿠스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키로수하고 가격 1500선에서 이 정도면 상태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면 이 모델도 지금 찾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금액은 이제 많이 올라가네요. 1900만원까지 올라가시는데 연식이 9년 12월인데도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는 이유가 VL500 모델, 이제 리무진 모델이죠. 신차가 1억 4,600만원짜리. 지금 보시는 매물도 정말 찾기 힘든 매물입니다. GDI 엔진과 미션이 신형 엔진은 아니지만 500 리무진 모델을 또 찾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굳이 옵션을 크게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에쿠스 신형 모델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다 풀로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옵션은 뭐 기본 DIS부터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뒤에 파워 트렁크라든지 그리고 뒷좌석 모니터까지 풀로 옵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희귀 차량이라 500 리무진을 찾는 분이시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500 리무진 모델이 10만 킬로 미만대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진짜 이렇게 6만 킬로 타고 이런 거는 힘든 매물이라 좀 금액대를 너무 낮게 보시는 게 아니시면 보실만은 한 것 같습니다. 사고도 좀 보여드릴게요. 주행거리 6만 1000km, 렌트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나 교체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그리고 오일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점검자 특이사항에서 보시면 조수석 앞 휀다 조정, 간단한 껍데기 부분에 이제 휀다 조정이기 때문에 교체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사고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지금 500 모델의 리무진 찾으시면 색깔만 조금 다소 아쉽긴 하지만 상당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모델이 13년 이상으로 가거든요. 금액대는 1950부터 이제 2000만 원대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시네요. 그럼 13년 9월 모델에 1950부터 차량을 볼 건데요. 주행거리는 9만 1000km. 차량은 모던 모델입니다. 사고부터 마찬가지로 볼 건데요. 9만 1000km의 렌트 이력 없고 사고나 교체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이제 오일 누수가 있네요. 점검자 특이사항에 보시면 프론트 케이스 미세 뉴 부분이 좀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다음 차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를 보시면 2,050만원에 65,000km, 모델은 13년 5월에 14년, 같은 모던 모델이고요. 색상은 검정색. 사고부터 좀 볼게요. 사고 보시면 64,000km에 렌트 이력 없고요. 요것도 앞에 지지 판넬, 휀다 이런 교체가 있네요. 오일 누수나 이런 건 없고, 본네트 탈착한 이력까지 이렇게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고가 엄청 큰 건 아니라서 주행거리 했을 때 뭐 가격 대비 2천만원 초반대에서 보시기는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옵션 보시면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아봉이 이렇게 변경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디자인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다음 차를 또 보실 건데요. 다음에 2070만원에 96,000km, 그리고 모델은 13년 1월에 등록됐고요. 등급은 프리미엄 모델이네요. 모던 사양보다 더 높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사고부터 보시면 95,000km, 렌트 이력 없고 양쪽 휀다 단순 교체 있고요. 오일 유수 같은 거는 없고, 지금 점검자 특이사항에 도어 판금, 그리고 조수석 쿼터 패널 단순 수리, 뒤엔다 쪽 해가지고 수리 내용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차량보다는 모던 사양보다 옵션이 이렇게 보시면 DIS라든지 내비 크기도 더 인치가 커지시고, 옵션이 썬루프라든지 헤드 디스플레이어 이렇게 옵션이 더 들어가셔도 사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렴하신 것 같습니다. 뒷좌석 모니터까지 들어가네요. 옵션 사항으로만 봤을 때 앞에 보시면 라이트 부분도 다 틀리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라이트라든지 내부 옵션이 많이 틀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썬루프까지도 뭐 이제 옵션이 거의 풀옵션으로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주행거리도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사고도 살짝 있는데, 근데 제 생각으로는 골격적인 사고까지는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옵션 찾으실 때 96,000도 연식 대비했을 때는 주행거리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사고 내용하고 그런 거 보시면 옵션을 좀 좋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 보시면 2150에 62,000km, 모델은 마찬가지로 14년형이지만 13년 10월
같은 모던 모델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사고부터 보시면 62,000km에 렌트 이력 없고 휀다 문짝 단순 교체 있고 오일 누수 같은 거 없고요. 점검자 특이사항이 요거는 전혀 없으시네요. 내부는 아마 보셨던 거랑 동일하실 겁니다.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후방 카메라라든지 메모리 시트, 옵션 같은 거는 모던 사양에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만약에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아까 보셨던 거랑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시는데요. 근데 앞에 차량은 앞에 지지 판넬과 본네트 탈착 이력이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휀다 문자 이런 차이신데 어떤 분들은 본네트를 뭐 조정하거나 이런 거를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참고하셔가지고 100만원 정도 덜 주시고 어차피 본네트하고 뭐 이런 것도 엔진까지 먹고 이런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뭐 100만원을 더 주고 뭐 그런 부분이 없는 차량을 사실 거냐 아니면 뭐 100만원을 덜 주고 사실 거냐 뭐 그런 차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뭐 100만원까지 더 주고 뭐 어차피 이 차량도 휀다 문짝을 교체가 있기 때문에 뭐 100만원을 더 주고 사실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차량을 또 보시면 2,360만원에 47,000km 주행거리가 조금 더 짧아지긴 하시는데요. 모델은 같은 13년 10월에 모던 모델이고 사고부터 보시면 47,000km에 사고 교체 전혀 없으시고요. 오일 누수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전혀 없으시네요. 마찬가지로 모델은 모던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은 앞에 보셨던 거랑 쭉 보시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헤드 디스플레이어까지 좀 추가로 옵션을 이거 하나는 넣으신 것 같네요.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면 금액이 뭐 어떻게 보면 에쿠스급이라 이거를 뭐 좀 비싸다 싸다 말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위에 보시면 2,050만원짜리랑 비교를 해보면 310만원 정도 차이시고 주행거리는 한 2만 킬로 조금 왔다 갔다 차이시고 윗차량하고 이제 보시면 금액이 이제 210만원 정도 그 정도 차이신데 뭐 이거는 이 세대를 같이 보시고 상태나 이런 거 보시고 금액을 더 주고 사실 건지 사고 여부 전혀 없고 주행거리 더 짧아지고 이제 뭐 그런 부분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같이 보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6만 킬로 때도 연식 대비했을 때 상당히 짧기 때문에 가격을 높여서 이렇게 사시는 게 뭐 좋을지 뭐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에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390 58,000km 연식 똑같고요. 굳이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30만원 더 주고 주행거리 더 많은 차를 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2680까지 올라가시는데요. 69,000km. 이것도 연식 대비했을 때는 연식 짧으신 편이고요. 근데 요런 거는 좀 가격 대비 올랐을 때 살만하죠. 왜냐면 모델도 15년형에 14년 8월 연식도 올라가시고 이제 등급이 프리미엄 등급이시라 앞에 보시면 라이트 같은 거 다 틀리시고요. 실내 같은 거 보셔도 이제 DIS라든지 내비 인치 같은 거 다 커지시고 헤드 디스플레이어라든지 옵션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등급은 옵션가만 따져도 상당히 금액차가 신차가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만 괜찮으시면 이렇게까지 보셔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식 대비했을 때 68,000이면 주행거리도 많은 편은 아니고 사고를 먼저 또 보시면 68,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나 교체 전혀 없네요. 오일 누수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격에 잘 맞춰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 없고 등급 이렇게 높고 이런 거 찾으시면 이 차량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4년에 금액이 이제 3천만원대까지 올라가시는데요. 3190 위에 보셨던 게 이제 2680 같은 프리미엄 등급의 연식 거의 똑같고요. 그리고 47,000km, 69,000km 주행거리 한 2만 킬로 왔다 갔다 차이인데 금액은 거의 500 가까이 차이 나시거든요. 이렇게 차이 나시는 이유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옵션을 봤을 때 뒷좌석 이제 모니터 이런 게 더 추가가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주행거리도 조금 한 2만 킬로대 정도 이제 짧아지고 이제 뒷좌석 모니터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금액이 이렇게 3천만 원대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고를 보시면 47,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전혀 없으시고 오일 뉴스 같은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특별한 이력 같은 거 전혀 없으시고요. 지금 아마 에쿠스 신형 모델이 지금 이렇게 주행거리 짧고 보통 에쿠스 찾는 분들은 옵션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희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마 이현식에 지금 47,000km 이렇게 짧게 타고 완전 무사고에
이런 상태의 차는 좀 구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3190? 신차가로 따지면 솔직히 3190이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에쿠스 모델을 봤을 때는 높은 금액이 측정이 돼 있지만 주행거리도 많이 짧고 연식도 가장 좋고요. 그리고 사고 같은 거 전혀 없고 옵션 사항도 제일 높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차는 좀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3,449만원. 이 모델도 왜 이렇게 비싸시냐면 보시는 것처럼 500 프레스티 모델입니다. 500 프레스티 모델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크기가 상당히 어려운 차량이신데요. 근데 이거는 크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왜냐면 에쿠스는 약간 중화한 맛이 있고 약간 그런 맛으로도 많이 타시는데 좀 젊은 친구분이 타셨는지 휠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튜닝이 돼 있기 때문에 차량 내용이 좋아도 이런 거 찾는 분이시라면 한번 보셔도 괜찮긴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지금까지 에쿠스 신형 모델 중에서 좀 괜찮은 차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보신 차량 중에 혹시 관심 있는 차량이 있으시면 보신 차량의 차량 번호로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